안녕하세요. 코리안 헤럴드 학원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입시반 강의를 맡고 있는 손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구성은요. 첫 번째로 통번역대학원 입시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또 그 입학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입학시험 준비 전략이 일반적인 차원이라면 이 3번, 4번을 통해서 이 코리안 헤럴드 한독과 입시반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제가 몇 개 간추려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번역대학원 입시 요강인데요. 이 표 같은 경우는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불독, 노서, 중1아 이렇게 총 8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한독과 같은 경우는 사실 통번역대학원 자체는 이화여대라든지 중앙대 등등 다른 곳들이 많지만 한독과는 한국외대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독과가 한국에서는 전문 독일어 통번역사를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일어도 잘하지만 영어도 잘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3개 언어 과정에 도전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한 분씩 한영독과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3개 언어 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 언어 과정보다는 1.5배 정도 시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영어와 독일어 2개 언어로 그 졸업장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통번역대학원은 입학시험보다 졸업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통번역대학원 졸업시험의 과목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역시험, 두 번째로는 순차통역, 세 번째로는 동시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에 모두 합격을 했을 때 이 국제회의 통역 번역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독과의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독과의 정원은 최대는 10명 정도였고 지금까지 보통은 7명에서 9명을 평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년 좀 다르지만 제가 이 코리안 헤럴드에서 강의를 시작한 2023년의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이 8명이었고요. 제가 당시에 강의를 8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2명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입학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 8명 중에 5분이 합격을 하셨고요.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총 5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한독과는 조금 그 수가 적은 편이에요. 학생들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시험에는 무엇이 나오냐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크게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 그리고 구술시험인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시험은 전공 외국어가 1교시, 또 2교시 작문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각 교시마다 60분씩 총 2시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공 외국어라고 해서 뭔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공 외국어가 쉽게 말하자면 요약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나 독일어 텍스트 지문을 낭독한 거를 듣고 그래서 듣기평가의 느낌도 있죠. 듣고 독일어 또는 한국어로 요약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최근 5개년 정도 요약시험으로 어떤 게 기출됐는지 그 주제를 적어놓은 건데요. 잠깐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독일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 텍스트는 녹색 경제에 관한 거다. 아니면 탈세계화에 관한 거다. 이렇게 그 주제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한국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딱 읽고 나서 바로 이 텍스트는 뭐에 관한 거다. 뭐 하나의 주제어로 요약을 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글을 읽고 요약을 할 수 있으려면
들으면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쏙쏙 뽑아내서 다른 언어로 요약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학생들은 특히 한국어 텍스트를 들을 때 한국어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들은 모든 정보를 다 요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 독일어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문법 실수라든지 비문이 나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 텍스트를 듣고 독일어로 요약을 할 때는 들으면서 내가 무슨 내용을 요약을 할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성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만 이 한국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읽고 정확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교시는 작문인데요. 한국어, 이거는 듣기 평가가 아니고요. 한국어 지문 또는 독일어 지문을 읽고 나서 지시문에 따라서 내 견해를 쓰는 논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5개년간 기출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좀 뜬금없는 주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에 세계화라든지 기본소득, AI 얘기, 이민 정책 얘기, 또 2022년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굉장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던 그런 주제들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헤럴드 한독과 입시반 후기를 보시면 수강생들이 손예원 선생님이 그 적중률이 되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적중률이라는 게 제가 뭐 무슨 촉이 있어서 이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뭐 한국 내지 독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뉴스를 살펴보고 듣고 한다면은 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나올지가 대충 감이 와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2025년에 이민정책, 독일에서 이민법이 바뀌면서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코리아 헤럴드 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사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더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문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작문 시험은 내용을 살짝 요약하고 자기 견해를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번 기출 지시문을 살펴보시면요. 이게 한독 요약이었는데요. 아래의 글을 지원학과의 전공 외국어로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지금 이 독한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시면 지문에 나타난 의사 부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시문에서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 약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어쨌든 이 시험의 목적은 통번역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하는 것, 즉 내가 원문을 이해하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다른 언어로 옮기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까 1교시 요약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할 때 요약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중요한 부분만 짧게 요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견해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구술시험인데요.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구술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구술시험은 만약에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라면 독일어로 진행을 하고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내가 응시 원서에 내가 좀 특별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통번역 관련 경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어 텍스트를 듣고 독일어로 요약하듯이 통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어 텍스트를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듯이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텍스트당 질문을 한 1개에서 2개 정도 교수님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까지 하면은 이 구술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출제 주제인데요. 사실 이 구술시험 같은 경우는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수강생들한테 들었던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에너지 전환과 자율주행 차량,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입학시험을 봤었을 때 구술시험에서 나왔던 주제들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뜬금없는 주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올해 시험 일정을 가져왔고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1차 시험은 10월 19일, 2차 시험은 11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연도의 시사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독일어로는, 한국어로는 어떤 전문 용어들을 쓰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1교시 시험에는 그 듣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듣기 평가라기보다는 듣고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해 능력도 기르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추천을 하는 게 한 9월 정도부터는 올해 어떤 주제가 나오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툭 치면은 바로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항상 나오기 쉬운 주제인 저출생 같은 경우는 저출생이라는 주제만 딱 들으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작문시험 같은 경우 1교시, 2교시 둘 다 60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60분이 언어상 두 개 모두 포함해서 60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문 같은 경우도 한국어 텍스트 하나, 독일어 텍스트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텍스트를 쓰는데 60분이 주어지고 그게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앉아서 그 텍스트 두 개를 다 읽고 그때 내가 근거를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작문시험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6월 21일에 한국외대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외대 교수님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알아본 입학시험의 출제자이자 채점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한테 내가 직접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통대 입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입학 설명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희 코리안 헤럴드 학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통번역 대학원 입시 시험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 있고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 모두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강 대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수업에서 하는 독일어가 굉장히 고급 독일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 아니면 그냥 통번역 입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수강생으로 두고 있어요. 저희는 1월부터 10월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11월 2일이 이번에 구술시험이기 때문에 11월에는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요. 10월 중순에 1차 시험 보고 나서는 2차 구술시험 대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통역 연습과 시역 연습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연습할 때는 제가 가져온 텍스트의 제목만 알려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전 정보 없이 낭독을 하고 학생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제가 발어가 끝난 이후에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실전처럼 있네요. 내가 정말로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전문 통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처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통역을 할 때 순발력이라든지 융통성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역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텍스트를 보며 원문의 문장 구조를 최대한 살려 직역에 가깝게 통역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직역에 가깝게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100% 직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원문의 문장 구조를 따라가면서
도착어로도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하는 게 이 시형 연습의 목표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잠깐 읽어보시면요.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어랑 독일어랑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 에앗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umgehen sollte까지 이 문장이 한국어로는 천연가스가 재활하는 사실 이렇게 안긴 문장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데 사실 시역을 할 때는 이런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독일어의 원문 구조를 최대한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천연가스가 유한하고 값비싼 재화이고 이를 아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한국어로 들었을 때 사실 이 문장보다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길어지고. 하지만 이 독일어 원문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국어로 들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어색하진 않거든요.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게 시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시역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하거든요.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사람은 들으면서 그 듣는 순서대로 노트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독일어 문장을 듣는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inzwischen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모두 offensichtlich 천연가스가 유한하고 값비싸고 아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노트 테이킹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한 문장이니까 괜찮지만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텍스트를 듣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문장이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순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났는데 이게 이 문장에 포함이 됐었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장 구조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형 연습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 텍스트를 통역 그리고 시역을 통해서 2번을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기시험 모의고사를 2주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이 2주 1회라는 것은 한 번은 요약시험, 두 번째는 작문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피드백 드릴 때는 개별로 그 인쇄를 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익명으로 뽑아서 같이 모니터에 띄워놓고 여기서는 어떤 실수들을 고칠 수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술시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어느 정도 분량을 듣고 노트 테이킹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이후부터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 2주 1회 정도 개별로 저랑 단 둘이 앉아서 제가 한국어 텍스트, 독일어 텍스트 낭독 드리고 그거를 그 학생분들이 통역하는 거를 녹음도 하고 그것도 녹음본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수업에 과제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사실 탑테마를 외워오는 거예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국내파 학생 같은 경우는 한독을 할 때 좀 비문이나 문법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내 입에 딱 붙는 표현을 외워놓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 입에 붙는 표현의 수를 늘려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통째로 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탑테마를 외워오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괄호를 내서 학생분들이 거기다가 아예 문장째로 외운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리안 헤럴드 한독과 입시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인데요. 사실 경쟁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3대1에서 4대1 정도로 1차 시험이 되고 제가 느끼기로는
1년 동안 공부를 꽤 열심히 했다면 사실 대부분은 1차 시험은 붙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시험까지 갔을 때는 2대1 안팎의 경쟁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내파 분들께서. 사실 저도 완전한 국내파고요. 제 독일 체류 경험은 한 반년 정도예요. 1학기. 근데 사실 국내파라고 해서 그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파 학생들에 비해서 내 한국어가 조금 더 유려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 경험이 아예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학벌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 혹은 통번역 경력 같은 거에 대한 우대를 따로 해주고 있지 않아요.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유일한 평가 기준이 입학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합격에 유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런 감정을 느끼는 게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모두가 수업마다 느끼는 감정이고, 또 제가 실제로 프리랜서 통번역사 일을 하면서도 통역을 하기 전마다 정확히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기 최적의 장소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들 앞에서 통역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실수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부터 조금 익숙하게 만든다면 대학원에 가셔서 다른 동기들 앞에서 통역을 할 때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와 연관을 해서 청강을 하거나 한번 수업을 들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곤 해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좀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괜찮은 것은 제가 저희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에서 하는 텍스트를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해서 들었을 때 한 60, 70%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할 때 어려워하는 점은 이게 통역을 하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통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텍스트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내가 여기서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또 동시에 그거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괜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처음 읽었는데 그냥 읽기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준은 괜찮고 이제는 그 통역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바로 수업을 들어도 당연히 괜찮고요. 한번 저희 수업에 오셔서 이 수준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입시에 대해서 또 코리안헤럴드 학원 한독과 입시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좀 다른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텐데 한번 학원에 오셔서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봬요. Auf Wiedersehen!